오늘은 뱃살을 효과적으로 빼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를 결심하고 운동과 식단을 조절해 보지만 뱃살은 정말 쉽게 빠지지 않는다고 느끼셨을 겁니다. 이 뱃살, 왜 이렇게 잘 안 빠지는 걸까요? 그리고 어떤 음식을 섭취하면 이 뱃살을 굶겨 죽일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드리겠습니다. 먼저 뱃살이 잘 빠지지 않는 이유를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뱃살은 단순히 피하 지방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장 지방이라는 것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내장 지방은 우리 몸의 주요 장기 주변에 쌓이는 지방으로 쉽게 에너지원으로 사용되지 않고 남아있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 내장 지방은 단순히 보기 안 좋은 것을 넘어 대사증후군, 당뇨병, 심혈관 질환 등 심각한 질병과도 직결되기 때문에 반드시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럼 뱃살을 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방법은 운동입니다. 하지만 무조건 운동만으로는 뱃살을 효과적으로 빼기 어렵습니다. 식단 조절이 동반되어야죠. 오늘 소개해드릴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식단에 포함해야 할 음식입니다. 바로 현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건강식으로 인식하고 있는 현미가 어떻게 뱃살을 빼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현미는 백미에 비해 더 많은 영양소를 가지고 있는 곡물로 탄수화물 섭취가 불가피한 현대인들에게 매우 좋은 선택입니다. 그렇다면 왜 현미가 뱃살을 빼는 데 효과적일까요? 첫째, 현미는 섬유질이 풍부합니다. 백미와 비교했을 때 현미는 훨씬 많은 섬유질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섬유질은 소화를 돕고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주기 때문에 과식을 방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뱃살이 잘 빠지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과식과 불규칙한 식사 때문입니다. 배가 고프면 당연히 더 많은 양을 먹게 되고 이로 인해 에너지가 과도하게 축적되면서 내장 지방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러나 현미를 섭취하면 오랜 시간 포만감을 느낄 수 있어 자연스럽게 식사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는 뱃살을 빼는 첫 번째 열쇠입니다. 둘째, 현미는 혈당을 안정화시킵니다.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고 하강하면 배고픔을 느끼게 되며 이는 불필요한 간식을 찾게 만듭니다. 반면 현미는 혈당 지수가 낮아 천천히 소화되면서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시켜줍니다. 이는 인슐린 저항성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인슐린 저항성은 몸에 남는 지방을 태우지 않고 저장하게 만드는 원인 중 하나입니다. 현미를 꾸준히 섭취함으로써 인슐린의 효율을 높이고 체내에 쌓인 내장 지방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셋째, 현미는 미네랄과 비타민이 풍부합니다. 특히 마그네슘과 비타민 B군이 풍부한데 이는 우리 몸의 대사 기능을 촉진하고 에너지 대사를 활성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현미는 단순히 섬유질이 많은 것이 아니라 이런 필수 영양소들을 함께 제공함으로써 체중 감량에 있어 필수적인 기초 대사량을 올려줍니다. 이는 체내에 쌓인 지방을 태우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현미가 뱃살을 빼는 데 매우 효과적인 이유는 그 자체의 풍부한 영양소, 섬유질 함량, 그리고 혈당 안정화 효과 덕분입니다. 이러한 특성들이 우리 몸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현미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풍부한 섬유질입니다. 백미와는 달리 현미는 껍질이 그대로 남아있어 섬유질 함량이 높습니다. 섬유질은 소화를 천천히 시켜 포만감을 오랫동안 유지하게 해줍니다. 이 포만감은 결국 과식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음식을 자주 섭취하지 않으면 몸은 축적된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게 되는데 포만감을 오래 유지하면 자연스럽게 섭취 칼로리가 줄어들어 지방을 연소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더불어 섬유질은 장 건강을 돕습니다. 장내 환경이 개선되면 변비 예방에 도움이 되며 변비는 뱃살을 축적시키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장 건강이 개선되면 노폐물이 원활히 배출되기 때문에 뱃살이 줄어드는 효과도 함께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장내에 쌓인 독소와 노폐물은 대사 기능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장 기능이 원활해지면 대사 속도도 함께 개선됩니다. 뱃살이 잘 빠지지 않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혈당의 불안정입니다. 음식 섭취 후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면 우리 몸은 이를 안정시키기 위해 인슐린을 분비합니다. 이때 인슐린은 혈당을 에너지로 사용하는 대신 지방으로 저장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즉, 인슐린 분비가 과도하게 되면 몸에 지방이 축적되기 쉽습니다. 현미는 혈당 지수가 낮기 때문에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습니다.
혈당 지수가 낮다는 것은 현미가 천천히 소화되고 흡수되면서 혈당을 서서히 올린다는 의미입니다. 이로 인해 인슐린의 급격한 분비를 억제할 수 있으며 이는 곧 지방 축적을 줄이고 축적된 지방을 태우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내장 지방이 쌓이는 것을 방지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현미가 제공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작용 기전은 인슐린 민감도를 개선한다는 점입니다. 인슐린 민감도가 높아지면 몸은 더 적은 양의 인슐린으로도 효율적으로 혈당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사람은 지방을 연소하는 대신 저장하는 경향이 높아지지만 현미를 꾸준히 섭취하면 인슐린 저항성을 줄여 지방을 더 잘 태울 수 있는 상태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현미는 단순한 탄수화물이 아니라 다양한 비타민과 미네랄을 함께 제공하는 완전한 식품입니다. 특히 비타민 B군과 마그네슘이 풍부한데 이 두 가지는 대사 기능을 활성화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마그네슘은 지방 대사를 촉진하고 에너지를 생성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즉, 현미를 섭취함으로써 지방이 더 빨리 연소되고 기초 대사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비타민 B군은 탄수화물과 지방을 에너지로 변환시키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이어트를 하면서 에너지 부족을 느끼고 피곤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현미는 탄수화물을 에너지로 전환하는 과정을 돕기 때문에 피로감을 줄이면서도 효과적인 체중 감량을 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현미가 지방을 굶겨 죽인다는 표현은 현미가 지방의 연소를 돕고 지방 축적을 방지하는 작용을 한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지방은 몸에 저장된 에너지원으로 우리가 평소에 소비하는 에너지가 부족하면 지방을 사용하게 됩니다. 현미는 탄수화물 소화를 천천히 일으키기 때문에 몸은 혈당이 일정하게 유지되고 에너지 부족을 느끼지 않습니다. 따라서 몸은 필요 이상의 음식을 섭취하지 않게 되며 이로 인해 남아있는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전환하게 됩니다. 또한 현미는 지방 축적을 억제하는 역할도 합니다. 높은 혈당은 지방 축적을 촉진하는 인슐린 분비를 자극하지만 현미는 혈당의 급격한 변동을 막아 인슐린 분비를 안정시킵니다. 이는 지방이 체내에 축적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결국 현미를 꾸준히 섭취함으로써 지방이 더 이상 쌓이지 않고 체내에 남아있는 지방을 점진적으로 연소시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현미는 단순히 다이어트 식품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식품입니다. 첫째로, 현미는 혈압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풍부한 섬유질과 미네랄 덕분에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혈관 건강을 개선하는 데 탁월합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심혈관 질환 예방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미는 항산화 작용을 하여 세포 손상을 막고 노화 방지에도 도움을 줍니다. 현미는 다이어트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건강 관리를 위해 꼭 섭취해야 할 식품입니다. 단기적인 체중 감량을 넘어서 심장 건강, 혈당 조절, 대사 촉진 등 다양한 건강상의 이점을 제공하는 현미는 현대인에게 필수적인 곡물입니다. 현미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건강 효과를 가지고 있지만 그와 상극인 음식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현미를 제대로 섭취하는 방법과 함께 먹으면 더 건강해지는 음식들에 대해서도 알려드릴게요. 끝까지 함께 하시면 현미를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현미와 상극인 음식. 현미는 건강에 매우 이로운 곡물이지만 몇 가지 음식과는 상극일 수 있습니다. 이런 음식들과 현미를 함께 섭취하면 기대한 만큼의 효과를 얻지 못할 수 있으며 때로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미와 함께 먹으면 소화나 흡수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거나 영양소가 상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째, 단백질이 과다한 고기. 고단백 음식, 특히 붉은 고기는 현미와 상극이 될 수 있습니다. 현미는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소화를 돕고 장 기능을 촉진하지만 고단백 음식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소화 속도를 늦추게 됩니다. 특히 붉은 고기는 소화 시간이 오래 걸리고 소화 불량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현미의 섬유질과 충돌하면서 소화 불편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기에서 나오는 포화지방이 많은 양이 혈관에 부담을 주어 현미가 갖고 있는 혈관 건강 개선 효과를 상쇄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미와 함께 고단백 음식은 적절한 양으로 조절해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고염식 음식. 현미는 혈압 조절에 도움을 주는 식품이지만 고염식 음식과 함께 먹으면 그 효과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 염분이 많은 음식,
예를 들어 짭짤한 반찬이나 가공식품은 나트륨이 많아 체내 수분 저류를 촉진하고 혈압을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현미의 건강 이점은 나트륨을 배출하고 혈압을 낮추는 데 있는데 고염식은 이와 반대로 작용하므로 함께 먹으면 현미의 이점을 제대로 누릴 수 없습니다. 셋째, 카페인 음료. 현미는 비타민 B군과 마그네슘이 풍부하여 에너지 대사를 돕는 역할을 하지만 카페인 음료와 함께 섭취하면 이 영양소들이 흡수 방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카페인은 몸에서 미네랄과 비타민의 흡수를 방해하는 성질이 있어 현미가 가진 영양소를 몸이 충분히 이용하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커피나 에너지 드링크와 같은 고카페인 음료는 현미와 함께 섭취하는 것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탄수화물이 많은 음식. 현미 자체가 탄수화물의 일종이지만 정제된 탄수화물이 많은 음식과 함께 섭취하면 혈당 급상승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흰빵이나 설탕이 든 과자와 함께 현미를 먹게 되면 현미의 장점인 혈당 안정화 효과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정제된 탄수화물은 소화가 빨리 되고 혈당을 급격히 올리기 때문에 현미의 낮은 혈당 지수 효과를 무효화시킬 수 있습니다. 다섯째, 유제품. 유제품, 특히 우유나 치즈와 같은 고지방 유제품은 현미와 함께 먹을 때 소화 불편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현미의 섬유질은 장에서 소화 속도를 조절하는데 유제품은 지방 함량이 높아 소화를 더욱 늦추고 위장을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사람들은 유제품 속 유당을 소화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현미와 유제품을 함께 먹으면 소화 불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미와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 반대로 현미와 함께 먹으면 영양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음식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음식들과 현미를 조합하면 뱃살 감량, 혈당 조절, 뼈 건강 등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첫째, 채소. 현미와 채소는 완벽한 궁합을 자랑합니다. 특히 잎이 많은 녹색 채소는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하여 현미의 식이섬유와 함께 소화와 대사를 촉진합니다. 채소는 저칼로리이면서도 풍부한 항산화 물질을 포함하고 있어 현미와 함께 섭취하면 노화 방지에도 효과적입니다. 대표적인 채소로는 브로콜리, 시금치, 케일 등이 있습니다. 이런 채소들은 현미와 함께 밥이나 샐러드로 먹으면 훌륭한 식사로 변신할 수 있습니다. 둘째, 단백질이 많은 두부나 콩류. 현미는 탄수화물 공급원이기 때문에 단백질을 추가로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미와 함께 먹을 수 있는 훌륭한 단백질 공급원으로는 두부나 콩류가 있습니다. 두부나 콩은 식물성 단백질을 제공하여 몸에 부담을 주지 않고 현미가 제공하는 에너지를 더 오래 지속시켜줍니다. 특히 검은 콩은 항산화 작용이 뛰어나며 현미와 함께 먹으면 혈당 조절에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셋째, 견과류. 아몬드, 호두, 잣과 같은 견과류는 불포화, 지방산과 비타민 E가 풍부하여 현미의 식이섬유와 조화를 이루어 포만감을 더 오래 지속시켜줍니다. 또한 견과류는 심장 건강을 돕는 오메가-3 지방산을 제공해주기 때문에 현미와 함께 먹으면 혈관 건강 개선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넷째, 연어. 연어와 같은 지방이 풍부한 생선은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여 염증 완화와 심혈관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현미와 연어를 함께 섭취하면 지방 대사를 촉진시켜 체지방 감량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에도 매우 유익합니다. 연어를 구워서 현미밥과 함께 섭취하거나 현미 샐러드에 추가해도 좋습니다. 다섯째, 달걀. 달걀은 완전한 단백질 공급원으로 현미의 탄수화물과 함께 섭취하면 에너지 대사가 더 활발해집니다. 또한 달걀은 비타민 D가 풍부하여 뼈 건강에 좋습니다. 현미죽에 달걀을 곁들이거나 현미밥과 함께 달걀 프라이를 올려 먹으면 훌륭한 식사가 됩니다. 현미를 섭취할 때는 적절한 조리법과 식단 구성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현미를 더 맛있고 건강하게 섭취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입니다. 첫째, 현미밥. 가장 기본적인 섭취 방법은 현미밥입니다. 현미를 백미처럼 밥으로 지어 먹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압력밥솥을 사용하여 부드럽게 익히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소화가 더 쉬워지며 섬유질의 효과도 더 잘 발휘됩니다. 둘째, 현미죽. 현미죽은 소화력이 약한 사람이나 노약자에게도 좋습니다. 현미를 죽으로 만들어 부드럽게 섭취할 수 있으며
채소나 단백질을 곁들여 먹으면 균형 잡힌 식사가 됩니다. 셋째, 현미 샐러드. 현미를 샐러드에 섞어 먹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삶은 현미에 채소와 견과류를 곁들여 건강한 샐러드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때 올리브유나 레몬즙으로 드레싱을 하면 지방 대사에 도움이 되는 건강한 식사가 됩니다. 현미는 단순한 곡물이 아니라 우리의 건강을 개선하고 체중을 조절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현미는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소화 건강을 개선하고 장운동을 촉진하여 변비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비타민 B군과 미네랄이 풍부해 에너지 대사를 활발하게 하며 피로 회복에도 도움이 됩니다. 현미는 탄수화물에 천천히 소화되는 특성 덕분에 혈당을 안정화시키고 인슐린 저항성을 낮추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이는 당뇨병 예방과 관리에 필수적입니다. 특히 현미는 뱃살 감량에 큰 도움을 줍니다. 저항성 전분이 많아 포만감을 오래 지속시키며 칼로리 섭취를 자연스럽게 줄여줍니다. 현미를 꾸준히 섭취하면 체지방을 줄이고 복부 비만을 감소시키는 데 효과적입니다. 이는 지방을 빠르게 연소시키고 지방 대사를 촉진하는 데 기여합니다. 또 다른 중요한 점은 현미의 식이섬유가 지방 흡수를 방해하여 지방이 체내에 쌓이는 것을 방지한다는 점입니다. 현미는 심장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현미에 포함된 불포화 지방산과 마그네슘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줄여줍니다. 현미는 혈관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혈압을 낮추는 데도 기여하여 전반적인 심혈관 건강을 개선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현미는 또한 항산화 성분을 포함하고 있어 노화 방지와 암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항산화 물질은 유해, 산소로부터 몸을 보호하며 세포 손상을 방지해 만성 질환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꾸준히 섭취할 경우 염증을 줄이고 면역력을 높여 다양한 질병에 대한 저항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미를 섭취할 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현미와 상극인 음식들과 함께 먹으면 소화불량이나 영양소 흡수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고염식, 고지방 음식, 카페인 음료와는 궁합이 좋지 않기 때문에 피해야 하며 대신 채소, 단백질이 풍부한 식품들과 함께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미를 섭취하는 방법도 매우 중요합니다. 현미밥은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지만 현미죽, 현미 샐러드와 같은 다양한 요리법으로 섭취하면 더욱 건강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채소, 연어, 견과류와 같은 음식들과 함께 먹으면 현미의 영양소가 더욱 효과적으로 몸에 흡수되어 건강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현미는 다이어트와 건강관리를 위한 최고의 곡물 중 하나입니다. 지방을 굶겨 죽이는 효과를 발휘하면서도 혈당 안정화, 심혈관 건강 개선, 소화 촉진 등의 다양한 장점을 제공합니다. 일상에서 꾸준히 현미를 섭취하여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고 나쁜 식품과의 조합을 피한다면 현미는 진정한 슈퍼푸드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